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8714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6년 6월 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따라서 본 물건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은 451평,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143평, 현재 매가 27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2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용자는 소유자께서는 16억까지만 용자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가 27억이 매매 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최대 용자 20억까지 최대 용자를 받으신다면 초기 자기 자본은 7억, 자기 자본은 7억으로서 본 무인텔을 인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27개, 객실수가 정상이 많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 객실이 27개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한 17개 정도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27개다라고 보신다면 객실수가 상당히 많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어떻습니까? 주차는 기본적으로 충분하시겠죠? 용도 지역 어떻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 입지하고 있죠.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52만 6,942원에 해당되는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는 무인텔입니다.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신축이죠. 2016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무인텔. 하나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본 물건은 취득 원가, 취득 원가 이하,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원가 하면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취득 원가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 가격, 취득 가격과 그 다음에 뭐죠? 취등록세, 현재 소유자가 취득 당시 낸 세금이죠. 취등록세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본 물건은 말이죠. 현재 소유자께서 원시 취득을 한 물건이죠. 원시 취득은 뭡니까? 최초로 건물을 취득한 자, 그거를 이제 원시 취득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어떻습니까?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이제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모든 매수인들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취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취득 가격 그러면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이 바로 이게 취득 가격인데요. 여기서 취득 가격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취득 당시 취득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물건은 매매가 어떻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 매매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토지는 영속성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건물은 현재 소유자께서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현재 소유자께서 매매 원인, 등기 원인, 보통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 가격이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건물이죠. 건물. 건물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께서 이제 열람을 해보시면은요, 건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 목록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현재 소유자의 건물의 취득 가격을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자가 취득한 취득 원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목록이 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격,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만이 취득 원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토지는 내 토지의 매매 목록을 보셔서 유추해낼 수 있겠고요. 취등록세는 말이죠. 취등록세는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는 토지 매매 가격, 매매 가격에 곱하기 원칙적으로 4.6%. 이제 건물에 이제 원시 취득을 할 때요, 취등록세를 또 납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에 4.6% 하면은 건물분의 취등록세가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소유자께서는 이 원가를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가를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매매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면은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의 취등록세를 알면서도 이렇게 잘 알려주지를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취등록세만 우리가 유추해 준다면,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원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건물 신고 가격, 그렇죠? 신고 가격 곱하기 4.6% 하면은 건물분의 바로 취등록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취등록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물주가, 소유자가. 그러면 건물을 원시 취득한 신고 가격, 시군구에 신고한 가격을 우리가 취등록세 4.6%분의 취등록세를 하면 바로 건물 신고 가격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을 말씀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세금 부분을 잘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신고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신고 가격을 우리가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이제 유추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건물의 이제 취득 가격을 우리가 좀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건물의 가격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익 이제 환원법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정 가격을 유추해내서 건물의 이제 신고 가격을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적용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그리고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유추해내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네, 아파트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A동이에요. 이쪽이 이제 B동입니다. A동, B동. 네. 가장 최근에 보니까 A동에 있는 503호가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예. 매매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매가 됐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싶고자 하는 이제 대상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은 이제 B동 301호에 301호. 네. 그러면 A동 503호에 이제 거래를 된 가격 10억,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B동의 301호의 매매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건물 가격을 우리가 유추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상권이 있어요. 이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숙박업소가 분산된 지역이죠.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된 상권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해당 상권에 한 모텔이 한 8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모텔을 보니까 뭐 2016년도에 거래가 됐어요. 3년 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가지고 해당 물건의 건물에 대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죠.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지 가격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 등본의 매매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토지 가격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건물 가격만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법, 이런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수익 환율법, 환원법 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모텔 황제가 건물에 대한 해당 물건의 우리가 원가를 이제 추산하는 거죠. 추산해서 만약에 이제 해당 물건이 보니까 이제 토지를 3년 전에 한 8억을 주고 취득을 했다. 취득을 해서 한 3년, 2년, 그리고 이제 3년, 2년 한 9개월 전에 해당 물건을 이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서 이때 당시에 건물의 원가 비용이 만약에 이제 한 17억에 이제 비용이 소요됐다라고 계산이 나왔다면, 이 가격이 바로 25억이지 않습니까? 현재 가치로 봤을 때 25억이 나왔다고 본다면, 해당 물건은 매가가 시장 가격보다는 한 2억 정도 현재 소유자께서 더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시장 가격이 25억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 소유자께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본 물건을 매도하고 싶다면 2억을 더 조정해서 25억의 매매를 진행하셔야만이 적정한 시장 가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모텔 황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요, 제시를 함으로써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이렇게 조정을 가해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비 매수인에게 중개 해당 물건처럼 예비 매수인에게 이제 중개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원시 취득자의 취득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매가보다도 더 중요한 거 취득 원가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유치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그렇다면 취득 원가가 얼마일까요? 예, 계산을 해봤더니 이 취득 원가는 해당 물건은 30억입니다. 30억. 예.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취등록세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0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그래서 취득 원가 이하로 매매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3년이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 연수로 보신다면 만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네, 그래서 충북 음성에서 1대1 드라이빙 무임대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한번 본 물건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취득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이용자 20억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 그러시면 이자율이 4.8%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고요. 1년에 9,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냐? 800만 원,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20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자기 자본 7억 소요되시죠? 7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고요. 1,200만 원이고 우리가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기대 수익률은 본 물건은 20.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6%. 그리고 이제 월 매출이 3,500만 원을 초과하죠. 그래서 오토 운영도 가능하십니다. 청도 직원 2명 고용하시고요. 초과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카운터 직원을 안 둔다 그러시면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평균 수익률 정도 누리시면서 반드시 무인틀이라 그래서 카운터 직원을 고용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카운터 직원 2명 반드시 이렇게 고용하셔서 고객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익률을 반드시 누리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요, 충북 음성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